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오늘, 네. 오늘 일단 진행을 맡은 저는 2500 글로벌 익스펜션 팀 멤버 고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3일 Recording in 동안 progress. 연휴인데, 연휴를 앞두고 이 저녁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주제는 앞에서 표지를 보신 것처럼 체성분 분석을 통한 상담 및 제품 추천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지금 막 그 마케팅이 바뀔 거를 예상을 하고 많이들 흥분하시고 내년에 사업 아니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막 흥분되는 마음으로 들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초부터 잘 다져서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건강을 전달하는 코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사실 오래된 코치님들에게 알려드리기보다는 지금 막 시작하시거나 이제 뒤에 쓰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래 하셨던 분들은 본인만의 노하우도 있으실 거고 또 뭐 메가요법이라든지 어떤 또 다른 특별한 노하우를 통해서 고객 관리하는 방법들이 다 있으실 건데요. 그거를 바꾸라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체성분 분석 그 표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의 건강을 바꿔줄 수 있고 또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기초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가능하면은 본인의 체성분 분석표가 있다면 그거 보시면서 좀 오늘 내용을 들어주신다면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내용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제 스토리를 먼저 공유를 하고자 해요.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삼성에 취직을 해서 14년 동안 삼성에 근무를 했습니다. 들어가서 신사업 기획과 투자 기획 이런 내용을 제가 담당 업무를 했는데요. 남들은 삼성에 갔으니까 대기업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회사가 클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시는 인원, 그 사람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남들이 볼 때 삼성 이러면 뭔가 대기업이니까 뭔가 대단할 것 같고 하지만 사실 회사 생활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기업에서 회사를 내가 원할 때까지 다니고 제가 뭐 원하는 데까지 승진을 하고 이렇게 퇴직을 했다면 참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밖에서 나가서 나 삼성 출신이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신입사원 때부터 입사해서 정말 제 그 신입사원 들어가면 교육을 하거든요. 신입사원 입사 교육을 하는데 그 연수를 받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년 후에 나는 뭐가 될 거야? 10년 후, 20년 후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어디 임원까지 갈 거야. 이런 목표를 쓰고 제가 정확하게 제 목표대로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회사가 사업부 사정이 악화되다 보면 누군가는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는 맞벌이 여사원이 1순위였고요. 그 당시에 30대 중반이었지만 맞벌이 여사원이라는 이유로 또 가장 고참이라는 이유로 제일 먼저 1순위가 돼서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의 건강 상태는요, 사실은 제가 아파서 병원을 다닌 건 아니었지만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살도 많이 쪄 있었고요. 두 아이 출산 후에 저는 다이어트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뚱뚱했었고, 먹는 거 좋아했었고, 그렇지만 먹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물 안 마셨고요. 물은 맛이 없어. 그래서 항상 주스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밤에는 늦게까지 일하고 회식하거나 야식을 먹거나 치킨, 피자 좋아하고 빵순이었고
밥보다는 저는 빵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혈액 상태는 끈적끈적하고 깨끗하지 않았겠죠. 중학교 때부터 저에게는 화농성 여드름 때문에 항상 고민이 있었는데요. 깨끗한 혈액이 아니다 보니 피부염증 유전자가 빨간불인 저한테 당연히 염증이 올라왔을 거고요. 왜 염증이 생겼는지, 왜 나는 피부가 항상 안 좋은지, 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어도 왜 중학생 때처럼 항상 여드름이 났는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식습관 때문에 네가 그래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부터 저의 고민이자 저희 엄마의 고민이 제 피부였기 때문에 항상 피부과에서 나오는 모든 시술은 다 했었어요. 모든 박피랑 박피도 다 해보고요. 비싼 돈 들여가면서 안 해본 게 없는 저에게 아무도 저의 식습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을 안 했을 때 제 친구로부터 네가 물을 안 마셔서 그래. 빵을 좀 끊어봐. 네가 먹는 것들이 전부 다 탄수화물이라서 그래. 기름진 거 먹어서 그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래? 라고 하지 않았고요. 아니, 의사도 나한테 얘기 안 해줬는데 이게 뭐 물 안 마신다고 내가 중학교 때부터 여드름이 나겠어? 이런 저의 부정적인 마음이 항상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로부터 제 식습관이 문제라는 얘기를 언젠가는 듣고서 바꿔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얘가 허벌라이프를 나한테 팔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게 해야지 하고서 한 덩이를 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제 친구가 저에게 팔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혜택을 준 건데도. 그래서 그때 제가 SB를 하고요. 다이어트 약이라고 생각했던 이 허벌라이프 제품을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던 제가 약을 한 덩이 샀다고 생각을 해서 돈이 아까워서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먹다 보니까 2개월 만에 8kg라는 감량을 하고요. 멋지게 다이어트도 성공을 해서 프로필 사진도 찍고 가장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었던 피부 문제가 이렇게 10년 지난 후에 더 건강하게 예쁘게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왜 내가 다이어트 약으로 생각했던 거를 먹었는데 왜 피부가 좋아졌지? 감량도 됐는데 피곤하지가 않고 왜 변비가 해소가 됐지? 왜 항상 피곤했던 몸이 피로하지 않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됐고요. 듣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궁금해져서 이제 나중에는 제가 미팅을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다. 아프셨던 부모님, 저희 아버지가 그때 암이었거든요. 암 수술하시고 회복하는 중에 정말 단백질이 필요한데 단백질을 뭘 먹어야 될지 모를 때 저는 부모님께 허벌라이프 단백질을 갖다 드렸고 뇌경색도 여러 번 왔었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힘들어하시던 저희 어머니한테 제품을 전달을 하면서 두 분의 유전자 검사를 하고 정말 맞춤형으로 건강관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건강 상태가 좋아졌고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좋아지고 내가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도 식사로 먹는다면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좀 자신이 있네? 누군가한테 권해주고 싶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누군가한테 팔거나 권하거나 사실 그러지 못하는 좀 소극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벌라이프 미팅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허벌라이프 미팅도 너무 좋았고 에너지를 받았고 특히나 이 안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도 어쩌면 이 안에서 저렇게 열심히 했을 때 또 다른 직업을 통해서 미래에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 그런 리더의 모습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업에 관심이 생겨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기 시작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어떻게 전달할까? 제가 제일 어려운 게 판매거든요. 그렇게 저는 소매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제품이 좋은 건 너무 잘 알겠고, 누구한테 소매하는 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장하나 트레이너가 해주시는 영양 미팅을 열심히 듣고, 우리 그룹에서 해주는 미팅을 듣고 또 내가 적용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은 잘 전달하고 그 사람이 이해가 돼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다이어트를 하는 제품이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진짜 건강한 삶의 변화를 주는 허벌라이프 제품을 누군가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를 내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 꾸준하게 제품 사용을 할 때 자기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만 제대로 알려준다면 내가 미처 하나하나 다 못 챙기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스스로 챙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상담에 조금 집중을 했어요. 상담을 그 사람이 알아듣게끔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체성분 분석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의 마음을 제가 얻어내고 그 사람에게 건강 관련된 거, 다이어트 관련된 거, 뭐든지 고유미 코치를 찾아가 봐. 그러면 제가 같이 상담해주고 들어주고 하면서 같이 이 건강의 개선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제가 한다면 저의 허벌라이프의 그 여정도 참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상담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에게 이거를 이해시키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니 그래도 이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바디라고 하고 보통 인바디 하잖아요. 인바디는 이 회사의 어떤 특정 회사의 이름이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체성분 분석 이 결과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와서 지금의 몸 상태가 됐는지 이 자료를 가지고는 사실은 유전자도 모르고요. 혈액 검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내 현재 몸 상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 체성분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 체성분 분석에서 수분량, 단백질량, 무기질량, 그리고 지방량 이런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한테 맞는 감량이든 근육 증량이든 어떤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그분에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성분 분석 한 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습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식습관을 체크를 굳이 안 하더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다 보면 대부분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그 1시간 동안 내용을 들으면서 이 숫자가 이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금 이해해 나가시면서 들으신다면 이 상대방의 습관을 내가 체크를 해서 알려줄 수 있고 잘못된 습관을 변화해서 우리는 반짝 다이어트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평생 건강관리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보자. 습관을 우리 함께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함께 관리를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체성분 분석을 할 때 이 왼쪽 그림은 인바디 회사라고 하는 데서 나와 있는 안내표인데요. 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제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체성분 분석을 할 때는 보면 그냥 체중계하고 다르게 발바닥 있는 데가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기계는 발바닥만 이렇게 놓고 하는 기계도 있지만 대부분은 손을 잡고 손바닥을 통해서 또 금속을 통해 전류를 흐릅니다. 손 발에 금속 전류를 흘려서 이 전류값을 통해 체성분을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류는 금속이 닿으면 전류값이 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체성분 분석을 하기 전에 고객이 팔찌를 하고 있는지 반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손발에 금속 액세서리가 있다면 빼고 측정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반지를 끼고서 측정을 한다. 그러면 전류값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류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는 근육과 지방과 수분 이런 것들이 구성 성분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전류값은 사람 몸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많은 코치님들이 혹시라도 이런 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딱 클럽에 도착을 해서 고객이 체성분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온열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고 나서 체중이 아니라 또다시 체성분 분석 좀 해주세요라고 하거나 코치님이 다시 한번 측정해 볼까요?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이러면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거나 온열을 하거나 해서 땀이 나면 온도도 올라가고 습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계에서 흐르는 전류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근육과 지방의 비율이 바뀌면서 갑자기 1시간 있다가 쟀는데 근육이 1kg가 늘고 체지방이 1kg가 떨어지고 완전 비율이 바뀌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는 1시간 안에 우리가 근육이 1kg가 는다면 어느 누가 매일매일 온열하면 그러면 1kg씩 늘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비율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온열이나 운동하고 나서 손, 발에 땀이 나고 뜨거워진다면 그때는 측정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얘기는 온열이나 운동하기 전에 측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측정하기 전에 식사를 했다거나 수분을 많이 먹었다거나 마셨다거나 그러면 먹고 마신 만큼 체중은 증가가 됩니다. 물 1리터를 마시면 1kg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것처럼 갑자기 왜 내가 살이 쪘어요? 이렇게 고객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규 코치님들이나 이제 DS들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을 해요. 당황하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땀을 뻘뻘 흘리지만 대답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물을 많이 드셨나요? 한 번쯤 물어보세요. 아니면 그런 걸 체크를 못했다. 근데 측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그럼 그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 만큼 체중이 증가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늘어난 만큼 구성 성분도 똑같이 뭐 근육이 늘었다거나 똑같이 지방이 는다거나 이러진 않고 구성 비율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식사하기 전에 측정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이 기계에 측정을 하고 집에 가서 또 측정을 했어요. 이 기계에서는 어떻게 나왔는데 집에 가서 측정하니까 다르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계마다 체성분 분석하는 로직도 다르고요. 체중계도 다릅니다. 수평도 다르고 그 무게를 재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한 기계에서 누적해서 계속 측정한 결과로 변화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최대한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누적 측정을 해서 변화를 비교해서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만 잘 체크를 해주신다면 그 고객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 칭찬을 해주실 수 있고요. 이러니 식습관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제안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체성분 분석에 나오는 용어들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 보통 다이어트 하면 체중을 줄여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몇 킬로 빼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5킬로 빼고 싶어요. 10킬로 빼고 싶어요. 몇 킬로 빼고 싶어요. 체중 감량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체중 감량을 하려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체중 감량을 하냐 한번 보세요. 대부분 칼로리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적게 먹으면 칼로리가 줄죠. 그리고 운동을 하면 칼로리를 소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를 내 몸에서 줄이면서 체중을 줄여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허벌라이프에서 잘 배우고 계시잖아요. 칼로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소까지 같이 줄어들게 되면 내 몸에서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요요가 오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체중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을 보고 어느 쪽에서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될지 코치님과 전략을 한번 작전을 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중을 구성하는 건요. 체지방, 지방하고 지방을 제외했다고 해서 제지방이라고 합니다. 제지방을 빼고 싶으세요? 체지방을 빼고 싶으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체지방을 빼고 싶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지방은 근육량과 무기질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근육량과 뼈인데 뼈를 깎아내고 싶고 근육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없을 거거든요. 요즘에 근육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근육과 뼈를 유지를 하면서
지방을 빼고 싶은 분들을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제지방을 빼야 됩니다라고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지방은 근육과 무기질, 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육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또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상담을 할 때 제가 무조건 계속 설명을 하지 않고 자꾸 그분한테 질문을 통해서 그분이 맞게 알고 있나?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나? 이거를 자꾸 질문을 통해서 체크를 하거든요. 근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제가 오히려 질문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운동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이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육량을 구성하는 건 수분과 단백질이지 운동은 근육량을 구성하지 않네요. 라고 해요. 그래서 물과 단백질이 근육량, 크기를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무기질은 이제 뼈니까 그대로 보고요. 그러면 근육량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근육량을 구성하는 체수분량,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 데이터상으로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괄호 안에 있는 게 29.1에서 30.3이잖아요. 이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대로 상담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이 측정한 사람의 나이나 키에 따라서 정상 범위를 괄호 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33.3kg까지 수분이 필요한데 측정된 수분량은 34.8이에요. 그러면 1.5kg 이상, 거의 2kg 가까이가 오버가 돼 있는 거죠. 더 이상치로 측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은 와, 물을 잘 마셨네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 수분량은 적정 수분량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오버된 거는 붓기라고 보시면 돼요. 붓기가 물을 잘 마셔서 부은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몸에 필요한 수분량보다 빠지는 소변, 대변, 땀은 많은데 물로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붓기라는 부분이 거의 2kg 가까이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계곡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에서. 물이 콸콸콸콸 내려올 때는 싹싹 계속 폭포처럼 물이 잘 떠내려가는데 가뭄이 들어서 물이 안 떠내려올 때는 돌 사이에 이끼들이 끼죠. 이끼들이 끼는 것처럼 물이 막 쏟아져서 세포 사이사이에 찌꺼기들도 다 소변 대변으로 빼나가야 되는데 물을 그만큼 못 내보내기 때문에 세포 사이에 찌꺼기가 물때가 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분이 혈액 속에 80, 90%가 수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분이 줄어드는 만큼 내 몸에서는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내 생존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다시 넓혀주기 위해서 세포에서 물을 끌어오거든요. 안 그래도 세포에도 물이 부족한 상태인데 자꾸 끌어가다 보니까 세포는 물을 안 뺏기려고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붓기로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우리 짠 거 먹으면 붓기가 생기는 것도 같은 원리죠. 혈액 속에서 나트륨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해질을 맞추려고 세포에서 막 끌어서 혈액량이 늘다 보니까 세포에서는 안 뺏기고 싶어서 잡고 있어서 그게 붓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수분량이 오버가 되면 이거는 붓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체중 감량을 얘기를 할 때 지방을 빼고 싶은 거니까 지방을 몇 킬로 빼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지방도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요소거든요. 체온 유지도 해야 되고 충격 흡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꼭 필요하지만 적정 지방이 필요하겠죠. 괄호 안에 있는 지방량이 2분의 적정 지방량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 감량을 원할 때는 요 마지노선인 17.4kg 요게 아니라 요 괄호 안에 중간 정도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 지방이 19.2kg에서 4에서 5kg 정도 감량이 되는 수치가 요 괄호 안에 중간 정도 수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자, 이분이 체중이 67.5kg인데 몇 킬로 빼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표준 체중까지 이런 분들은 말씀을 안 하세요. 아, 제가 60kg 정도까지만 가도 좋겠어요. 대부분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7kg 정도 감량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7kg를 어떻게 뺄 거냐라고 하면 대부분 조금 먹고 운동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운동도 쉽지가 않고 자꾸 안 먹으면은 체력이 떨어지고 해서 먹게 돼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풀어주면서 7kg를 그냥 무조건 체중 7kg를 빼려고 하면 내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을 근육과 무기질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빼려면 이렇게 붓기를 2kg를 빼시고 지방을 4에서 5kg를 빼면 딱 원하는 체중 정도가 나올 건데 이랬을 때 체중 감량치보다 훨씬 더 날씬한 몸매를 가지실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분은 일단 안심하게 되고 요 부분 방금 말씀드린 지금 첫 번째 장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저를 신뢰하게 돼요. 왜냐면 체중 몇 킬로를 뺍시다. 그냥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니라 붓기를 빼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지방을 태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그 다음에 연결해서 가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근육량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육을 아까 제가 운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근육량을 늘려서 지방을 태워줘야 되는데 근육량은 어떻게 늘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까처럼 대부분 운동해야지 느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근육량은 수분량과 단백질의 구성 반죽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늘리려면, 양을 늘리려면 물과 단백질을 잘 반죽을 해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반죽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 이거를 잘 치대서 근력, 근육의 질을 높여주는 게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근육량을 표현을 할 때 항상 표현을 하는 비유가 있어요. 송편 만들기를 비유를 하거든요. 고객하고 저하고 앉아있으면 송편 만들어 보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아이 때부터 우리 다 송편 만들기는 해보잖아요. 송편 만들다 보면 송편 만들 때 쌀 반죽을 하죠. 고객님과 제가 둘이서만 요 송편을 만든다고 하면, 먹으려고 만든다고 하면 반죽은 요만큼만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쌀 요만큼, 쌀가루 요만큼, 물 이만큼 해서 반죽을 하는데 만약에 한 5명 아니면 10명 이렇게 많은 대가족이 같이 송편을 먹으려면 반죽 양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반죽의 재료가 되는 물과 쌀가루 이걸 더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그것처럼 근육량을 늘리려면 물과 재료인 단백질을 그만큼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양을 더 많이 넣어서 반죽을 해야 되는데 쌀가루와 물을 많이 넣었다고 해서 반죽이 하나로 예쁘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로 만들 수 있게끔 치대야 되고요. 한 덩어리가 돼도 잘 치댔을 때 탄력 있고 쫀쫀한 반죽이 되죠. 그것처럼 물과 단백질을 넣고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치대는 작업을 하다 보면 근육이 아주 탄력 있고 탄탄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운동은 이 반죽의 질을 좋게 하는데요. 이렇게 반죽이 됐다 하더라도 송편을 만들려고 이렇게 떼냈어요. 떼내서 조물조물 하다 보면 막 열심히 자꾸 쪼물르다 보면 반죽이 터지죠. 터지는 반죽 아깝다고 버리진 않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반죽을 다시 회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가 들어갔고 쪼물쪼물하다 터졌으면 위에 반죽 더 붙여야 됩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반죽을 붙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운동을 하고 근육을 써서 찢어지면 거기에 다시 근육의 재료가 되는 물과 단백질, 반죽을 덧붙여서 근육량을 늘려주고 다시 또 쪼물쪼물해주고 근육량을 늘려주고 이러면서 점점 더 탄탄한 송편 반죽처럼 우리가 근육을 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수분량은 아까 측정한 데이터로 보면 한 2kg 정도가 붓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물량을 체크하다 보면 그분은 분명 물을 안 드신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루 수분 필요량은 우리 체중 25kg당 1리터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6, 70%가 수분으로 돼 있고 혈액이 8, 90%가 수분으로 돼 있으니까 소변 본 만큼 호흡해서 빠져나간 수분량만큼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 25kg당 1리터의 수분이 필요하다.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단백질은
체중에 비례해서 필요하다. 근육을 만들 때도 필요하지만 세포 구성, 효소, 호르몬 모든 것들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필요한 단백질 양을 매일매일 채워주는 게 중요한데 내가 감량을 원한다면 체중을 그램으로 바꾸고 곱하기 1.5에서 2로 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물과 단백질의 양을 필요한 양을 이렇게 제한을 해주십니다. 요거는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넣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체중 감량을 얘기를 하는데 고객들한테 체중의 감량을 보지 마시고 우리 체지방률을 관리해보자. 여성의 경우 적정 체지방률이 25% 수준이니까 우리 25%까지 한번 내려보자. 체지방률은 체지방을 체중으로 나눈 숫자이기 때문에 지방이 줄어들면 체지방률은 낮아진다. 또는 근육이 늘면 체지방률은 낮아진다. 그렇게 해서 근육을 늘리고 체지방을 낮춰서 이렇게 C자 형태로 갔을 때 우리가 건강하고 예쁜 몸을 가질 수 있다라고 체지방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내장지방, 복부 비만의 항목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내장지방은 복부 안쪽에, 내장 주변에 우리 곱창, 막창 먹잖아요. 곱창들 이렇게 보면은 지방이 중간중간 쌓여 있죠. 그게 바로 내장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내장 주변에 쌓인 지방이라서 장기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전신에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장 지방이 높으면 여러 가지 혈관 관련이라든지 대사증후군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내장 지방을 빼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방이 쌓이는 순서는 물을 안 마시는 습관, 탄수화물을 먹는 습관, 운동을 안 하는 습관, 아침을 굶는 습관, 이런 습관들로 인해서 혈관에 지방이 먼저 쌓이고 그 다음 내장지방 쌓이고 피하지방이 쌓입니다.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열을 내서 칼로리를 소비하다 보니까 피하지방부터 빠지는데요. 혈관과 내장지방을 빼려면 식단 관리 병행이 필수다. 운동도 중요하고 식단 관리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방법은요. 일단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돼요. 정제된 탄수화물. 우리가 현미밥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당 지수가 낮기 때문이거든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는 껍질이 있잖아요. 현미를 벗겨내면 식이섬유를 벗겨내서 백미가 되는 것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식이섬유를 다 없애고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 당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혈당을 높이면서 그게 바로 내장지방으로 혈관지방으로 가고 또 우리가 공복 시간을 유지하지 않고 밤늦게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먹는 사람도 있지만 12시간 이상 공복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인슐린의 분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내장 지방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2시간 이상 공복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에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간헐적 단식을 하려고 아침 식사를 굶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18시간, 16시간 이렇게 공복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많이 하시는데 16시간 공복을 한다는 거는 8시간, 나머지 8시간 동안 식사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거의 2끼밖에 못 먹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단백질 양에 필요한 양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을 채우려면 2끼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60kg인 사람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90에서 120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2끼니에 그렇게까지 섭취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12시간만 정확하게 지키고 자기 전 4시간 공복만 지키더라도 우리가 내장 지방 관리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은 유산소 운동이 좀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해서 운동 후에 단백질 섭취 또는 아까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 이거를 챙겨가면서 드신다면 내장 지방을 충분히 컨트롤하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 체성분 분석 표에서 저는 사실 이 기초대사량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기초대사량과 근육량의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대부분 표현이 될 거예요. 기초대사량은 뭐냐면 우리 몸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에너지 양으로
혈액순환이나 호흡, 신진대사 등의 기본적인 생체 활동에 소비하는 에너지 양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더라도, 잠을 자더라도 숨을 쉬죠. 심장 뛰죠. 이렇게 호흡하고 혈액순환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초대사량만큼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령이나 성별, 체질량 지수, 활동성, 근육량 등이 기초대사량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기초대사량과 근육량은 어떤 관계가 있나 보시면 근육량이 많으면 근육은 칼로리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대사를 하죠. 그래서 근육량이 많다는 거는 에너지 공장의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에너지 공장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같이 따라서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초대사량이 낮다. 그러면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는 몸이기 때문에 먹는 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1300kcal의 기초대사량 가지고 있던 사람이 1200으로 떨어졌다면 옛날처럼 똑같이 1300kcal를 먹었을 때 옛날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다 소비를 하고 대사를 했지만 이제는 내 기초대사량이 120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1300을 먹으면 100이라는 칼로리가 지방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저장되는 게 또 많아져서 또 살쪘네? 내가 또 먹는 걸 줄여야지? 또 줄여요. 그러면 먹는 양이 줄면서 칼로리도 줄지만 먹는 양이 줄면서 근육을 만들어낸 단백질량도 줄을 거고요. 영양소 자체가 줄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또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꾸 먹는 걸 줄여가면 기초대사량은 내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대사량인데 이게 낮아진다는 거는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내 몸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 이유는 내가 잘 안 먹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기초대사량이 낮다, 가동률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대사량을 낮추는 습관은요. 아침을 굶는 습관, 단백질이 부족한 습관, 수분 섭취를 안 하는 습관, 잠 안 자고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습관, 운동을 안 하는 습관. 보시면 아까 근육을 구성하는 요인이 단백질과 수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백질을 안 먹고 수분 섭취를 안 하면 근육량이 줄겠죠.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은 떨어질 거고요. 잠을 안 자고 자꾸 교대 근무를 하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습관도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고요. 아침을 안 먹잖아요. 아침을 안 먹고 점심때까지 내가 식사를 안 해. 나는 아침에 소화가 안 돼서 안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침을 안 먹었다고 해서 심장이 잠깐 나 쉴게 하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되고요. 혈액순환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음식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내 몸에 가장 질 좋은 근육에서 빼다 쓰고요. 가장 무기질이 가득한 뼈에서 빼다가 씁니다. 그래서 뼈와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또 낮아져요. 그래서 아침 굶는 분들이 기초대사량을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데요. 한 번 떨어진 기초대사량을 높이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기초대사량이 많이 낮은 분들에게는 더 이상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요요도 빨리 오고 나중에는 에너지 대사 자체가 안 될 거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유지하고 근육량을 올리면서 우리가 감량을 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체성분 분석표를 가지고 목표 체중을 물어보고요. 체중에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서 어떻게 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아까 지방을 빼야 되는지 붓기를 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지금 부족하게 돼 있는지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체중이 체지방과 제지방의 차이를 알려줘서 체지방을 감량하는 게 목표가 되는데 건강하게 근육을 늘려서 지방을 태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근육을 늘리려면 수분과 단백질의 반죽을 늘려야 되니까 수분과 단백질을 우리 필요한 만큼 먹어보자. 내장 지방이 높다면 대사증후군과 염증에 노출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감량을 해야 된다. 단순하게 운동을 해서 피하 지방만 빼는 것이 아니라 혈관, 내장 지방을 빼야 되니까 식습관을 우리 함께 변화해 보자.
기초대사량은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살을 뺐어. 빼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꾸 굶는 습관, 칼로리를 낮춰서 내가 근육을 떨어뜨리는 습관을 갖다 보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쉽게 요요가 오고 또 요요가 오니까 또 굶으면서 빼서 또다시 요요가 오고 뺐다 쪘다 죽을 때까지 요요로 스트레스를 반복하지 말고 진짜 기초대사량 유지하고 올려서 다이어트가 건강하게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체성분 분석표 출력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A4지, 깨끗한 A4지 한 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부터 몇 시에 잠을 자는지까지 평균적인 시간대별로 전체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것도 장하나 트레이너가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처음에 드시는 게 뭘까요? 물 한 잔 드세요? 드시는 약은 뭘까요? 정말 꼼꼼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 체크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몇 시에 자는지. 그리고 써놓은 걸 보고서 다시 그분한테 보여주세요.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또 해보세요. 이렇게 드시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잘 드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의 한번 입장, 생각을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이 하고 있는 습관이 어떤지 스스로 잘 모르거든요. 적어서 그분한테 스스로 생각하게끔 보여주세요. 어떠신지.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만약에 술을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침 안 먹고 살 빼려고 저녁도 안 먹고 점심 한 끼만 먹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나는 과자가 좋아서 자꾸 주전부리를 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건데 보여주면서 어떠세요? 라고 했는데 본인이 식단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또 질문을 해요. 혹시 아이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있으세요? 아니면 뭐 좀 젊은 친구들한테는 조카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제가 하는 질문은 혹시 그 아이가 한 돌 지나고 일반식을 먹는 두세 살 정도? 세네 살 정도 됐을 때 여기 써 있는 대로 똑같이 먹일 수 있으세요? 그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안 되죠. 이렇게 먹으면 안 되죠. 많이들 그러세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아이는 왜 이렇게 먹이면 안 되고 어른은 먹어도 되나요? 그러면 아이는 키가 커야 되고요. 성장해야 되고요. 어른은 노화가 오고 아이는 해봤자 십몇 킬로고 어른인 당신은 60kg, 70kg인데 훨씬 더 많이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먹고 이렇게 불균형한 영양을 가지고 있다. 이러니 노화가 빨리 오고 근육이 빠질 거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좋은 식습관인지 아닌지는 어린아이, 우리 아이가 두세 살일 때 따라다니면서 안 먹이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먹이는 식단이 정말 건강한 식단일 거고 아침 안 먹는 아이한테 정말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는 그 엄마가 먹는 습관들 그게 정말 건강한 습관일 건데 당신도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식단이 우리 아이한테 줘도 되는지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에 불편한 부분들이 식습관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주시고요. 아침을 걸으면 안 되는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우리 심장은 뛰어야 되는데 아침에 에너지가 될 음식이 안 들어가면 기초대사량 떨어진다. 공복 상태가 길어진 상태에서 먹는 음식이 빠르게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하던 점심에 간식을 먹던 이런 음식들이 근육은 빠지고 혈관이나 내장 지방을 늘게 한다. 인슐린 분비를 통해서. 그래서 혈당 조절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어떤 아침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냐? 단백질을 하루 필요량만큼 먹어야 되니까 아침에도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칼로리가 높지 않아야 되고 인슐린 분비를 과하지 않게끔 하루에 당 조절을 시작하는 아침 식사에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셔야 되고 단백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미량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도 중요하니까 미량 영양소가 가득한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 챙겨서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너무 힘드실 거다, 아침마다. 그러면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 쉽고 간단하게 쉐이크로 나는 1등, 세계 1등 쉐이크를 매일 아침 먹고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아침을 먹기 때문에 간단하고 쉽고 건강하게 아침 식사를 한다라고 저의 스토리를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기초대사량 근육량 유지랑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체수분량은 붓기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방해되고 수분 부족이 될 때 배변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염증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25kg당 1리터 이상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마시지 않았냐? 우리 몸에 물을 빚졌다. 빚졌으니까 다시 갚아줘야 된다. 근데 생수로 그렇게 갚으려고 많이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노폐물 빠르게 빼고 혈액순환 도움을 되는 허브티로 수분량을 빠르게 늘려줘 보자. 그리고 체지방은 근육량을 늘려서 지방을 태우는 방법으로 해야지 건강하다. 하루 근육량을 늘리려면 수분량과 단백질량, 계속 수분량과 단백질량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 얘기가 귀에 쏙쏙 들리게끔 계속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든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수분과 단백질량만으로도 정말 많은 체중 관리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내가 건강 상태가 유지되지 않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니면 근육이 빠져서 아니면 몸에 질병이 있어서 염증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지방을 태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기능성 제품으로 지방을 태우고 당 조절과 염증 조절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분은 70세 남성분이세요. 키는 큰 편이신데 체중이 저체중이세요. 다 가다 보면 여기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지방도 없지만 근육도 적어요. 이런 분들은 기초대사량도 남성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요. 이런 분들은 이분의 식습관을 쭉 체크하고 생활 습관을 체크하다 보니까 먹기만 하면 화장실에 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 건강 문제로 영양 흡수가 안 됐겠죠. 그러니 어떤 거를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이래도 흡수가 안 되니 먼저 장 건강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알로에겔과 유산균으로 일단 장의 상태, 영양 상태를 높여보자. 장이 튼튼해야 우리가 영양 흡수도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함이 없어질 거다. 그리고 나서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 기초대사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 나이가 이제 70이시니까 근육 1kg가 얼마나 소중한지 1kg당 1,300만 원의 그 자산 가치가 있다. 근육을 늘리려면 수분이 필요하고 단백질 양이 필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감량을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분을 CR7 같은 걸로 같이 보충을 해주시면 좋고요. 하루 단백질 양을 체중에 맞게끔 설정해 주실 때 포뮬러 1, 포뮬러 3 그리고 스트렝스까지 같이 들어가면 좋겠죠.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되는데 감량을 지방을 태울 때도 필요하지만 기초대사량을 높일 때 프롤레사 듀오가 쉐이크에 넣어서 드실 때 제지방, 근육량과 무기질, 제지방을 올려주는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쉐이크 식사에 듀오를 같이 섞어서 드신다면 기초대사량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워낙에 기초대사량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가 안 되고 쉽게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서 멀티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리프토프를 드시면서 에너지 대사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분은 그냥 기본 감량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쭉 그 건강 체크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태 비만이었어요. 소아 비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이어트에 꽂혀 있고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굶는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모든 다이어트를 다 해보신 분인데 기초 대사량 대비해서 근육량이 너무 많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위에서 보시면 아까 2분의 데이터를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근육량이 많은 이유는 이 수분량이 높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은 거예요. 붓기가 2kg가 포함이 돼 있는 근육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붓기가 빠지면 근육량이 줄겠죠. 근데 붓기는 빼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체성분 분석을 하다 보면 다음번에 할 때 붓기가 빠지면 근육량이 줄 건데 코치님들이 근육량이 줄었네? 나 단백질 잘 제한을 했고 한데 왜 근육량이 줄었지?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수분량 체크를 그때 하시면 돼요. 이 붓기가
수분량이 워낙에 붓기로 많이 잡혀 있는데 붓기를 빼는 식습관, 허브티와 셀룰로스로 붓기를 빨리 빼주는 거를 도와주다 보면 붓기가 빠지면서 체수분량이 줄기 때문에 근육량 숫자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근육이 빠진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위에서 제가 구성 성분을 말씀드린 게 붓기도 근육량 안에 포함돼서 이상치로 나오는 거거든요. 붓기가 빠져서 근육이 빠졌습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대사량과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 비만으로 너무나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속된 요요 그리고 셀룰라이트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아예 지방 세포 수를 줄이는 거를 목표로 해서 프롤레사 듀오를 통해서 요요를 방지하고 셀룰라이트도 없앨 수 있게 태워낼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워낙에 다이어트에 꽂혀 있다 보니까 자꾸 샐러드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식단 체크를 쭉 하고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 그 체중 조절 지원 제품을 안내를 해서 내가 감량을 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고 핵심 영양 F1, 2, 3와 그리고 단백질을 빠르게 높일 수 있게끔 스트렝스, 그리고 또 키토산 플러스가 우리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그 탄수화물 대사도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키토산 플러스까지 같이 해다 보면 위에서 셀룰로스, 키토산 플러스 같이 체중 조절 지원 제품이 같이 들어가다 보면 빠르게 감량할 수 있다고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이분은 20대 후반이신데 20대의 특징답게 야식, 폭식 이런 거를 즐기세요. 그러다 보니까 과체중이기도 한데 대부분이 내장 지방으로 가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도 내장 지방, 혈관에 지방이 많이 쌓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쭉 뒤에다가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습관 체크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식습관을 한번 바꿔보자. 식습관을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거를 우선시해야 되는 거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물을 워낙에 안 드시다 보니까 본인의 몸에 필요한 수분량보다 체수분량이 거의 2.5kg, 3kg 정도가 오버돼 있어요. 그래서 붓기를 2.5kg 정도를 빼보자. 허브티하고 셀룰로스를 추천을 하고요.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침 식사를 생략하는데 아침 식사가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해주고 아침 식사로 반드시 핵심 영양을 먹으면서 칼로리 낮추고 당 조절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꾸 반복된 야식, 폭식, 배달 음식으로 내장 지방이 자꾸 늘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젊은 나이부터 대사증후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단순 탄수화물이라든지 고지방식을 자제를 시키고 저녁 식사로 우리 포뮬러 1, 3 그리고 식이섬유, 포만감도 가져가고 당 조절도 될 수 있게끔 또는 프롤레사 듀오를 해서 포만감을 더 길게 야식을 방지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포뮬러2 비타민, 무기질을 같이 섭취하고 셀룰로스와 키토산 플러스를 같이 섭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혈관 내장 지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반드시 나이톡스를 제한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내용은 워낙에 프로이신 코치님들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초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기에서 또다시 또 상위 코치님과 상의해서 노하우를 추가적으로 배워서 플러스 알파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근육이신 분들, 나이는 이제 갱년기가 다 다가오고 몸에 갱년기 증상이 나오시면서 저근육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이 자꾸 조금만 먹어도 뱃살이 는다. 이게 나이살이냐 갱년기 증상이냐 이러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먹는 거를 샐러드, 고구마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식단으로만 자꾸 바꾸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육량 당연히 떨어지고요.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또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분 체중에 맞게끔 하루 단백질 양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세 끼니와 중간 간식으로 단백질을 추가 섭취하셔라. 그렇게 해서 아침 핵심 영양 식사로 30g 이상을 드실 수 있게끔 우리가 쉐이크하고 스트렝스 이런 걸로 제안을 해줍니다. 중간중간 프로틴 바라든지 우리 콜라겐 이런 걸로 단백질 양을 추가 섭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요. 기초 대사량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가 안 되니까 항상 지쳐하세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높여줄 수 있게끔
포뮬러2와 리프토프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꾸 안 먹는 것도 있지만 저혈압의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침 운동 전에 이거는 전부 다 그 뒤에 식습관 체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나서 그분의 습관을 다 파악하고 어느 시간대에 운동을 하는지, 운동하고 뭘 드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거기 중간중간에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톡스를 밤보다 아침 운동 전에 드실 수 있게끔 하고 식사 중간중간에 쉐이크로 단백질 추가 섭취하고 프로틴바 먹을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각각의 모든 분들이 체중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몸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게 우리가 정말 건강한 허벌라이프를 전달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짝 다이어트를 하고 반짝 뭔가 제품 사용을 하고 이것보다 진짜 평생 허벌라이프와 함께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나와 매일매일 함께하는 제품 사용 이게 가장 우리가 원하고 그분들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4주차로 체성분 분석과 코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정말 지난번에도 너무 도다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김선미 코치님께서 다음 시간을 알차게 준비해 주실 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오늘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